첫 번째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구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곳은 현역의 유성엽 후보가 나와 계시죠. 민생당 유성엽 후보하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후보가 경합하는 곳인데 먼저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읍고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50.1%로 29.5%에 그친 유성엽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선호도 차이가 더 컸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하웅 후보는 0.9%,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5.7%였습니다. 양자 대결을 보면 윤준병 후보가 전체 연령층에서 상대를 압도했으며 유성엽 후보는 60세 이상에서만 어느 정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준병 후보의 선호도가 정읍 시내권보다 면지역이나 고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5.3%, 민생당이 6.4%로 윤준병 후보는 여당 바람을 웬만큼 흡수한 반면 유성엽 후보는 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비례연합 정당이 45.3%, 미래한국당이 2.5%, 민생당 5.2%, 정의당 14.8%로 나타났습니다. 정읍 고창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이 26.1%로 가장 높았고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과 한비던전 안전대책 강화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예, 제 목소리였습니다. 1번으로 제 목소리가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정읍고창 선거구인데 사실 저희 이전에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김한 기자, 전에 거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원에서 그 조원 CNI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1월 중순쯤에 나왔던 결과인데요. 예, 이때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윤준병 후보가 50.6%, 유성엽 후보가 22.7%로 이때도 거의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네요. 자, 20% 차이나 났는데 예.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한 20% 차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민생당의 지금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지역구에 해당되는 게 지금 중진 인물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지금 밀고 나가면서 집권 여당론을 갖다가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벼르고 있는 사실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중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금 또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기대에 많이 그 민생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지금 자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윤준병 후보가 민주당 후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민주당 바람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정읍고창 지역이 그 민주당하고 별로 과거에 보면 역대 인연이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역대 3번의 지금 그 선거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지금 수성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지역은요. 지금 현재 그 현 의원으로 있는 이 우리 그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2번 이쪽에서 지금 당선이 되고 또 한 번은 물론 정당으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정읍고창에서 이번에 한 번쯤 정말 민주당 후보를 좀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 지금 아닌가 싶어요. 예. 유성엽 후보 좀 얘기 더 해보면 보면은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보면은 과거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원한 야인이 아닌가. 이분이 보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갔다 다시 민주당으로 갔다 국민의당으로 나서 민평당, 대한신당, 민생정당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맞아요. 보면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어느 한 곳에 속하기를 머무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신 정치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사실 이런 분이 이번에도 민생당 배지를 달고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현재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폭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유성엽 의원이 사실은 제가 또 정읍의 딸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또 정읍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조직도 굉장히 있고 고정 지지층도 굉장히 있는 의원. 그래서 민주당을 나와서도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됐었던 의원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그에 비해서 공천했던 후보들이 다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후보들을 공천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제 유성엽 의원이 중진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제 저희가 사실 말했던 것처럼 그 중진 의원에 대한 피로감,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지역민들이 좀 쌓일 대로 쌓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바꾸면서 그 중앙 정치에 결국 낯내기 얼굴 내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또 비판 여론도 꽤 있는 것 뭐 같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이제 걸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사실은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여론조사 이전에 그냥 보통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의 철옹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바로 지금 유성엽 의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고 보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분당, 합당, 신당이라고 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지금 의원들을 3번씩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중진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키워달라 분명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에서는 나름대로 입지를 굳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쩌면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고 새롭게 오는 바로 이 민주당 바로 이 윤준병 바로 이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지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후보 사이가 사실은 좀 친구죠, 친구. 그죠. 이게 예.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시죠. 전고 그리고 또 서울대 아, 예. 좋은 그리고 학교 또 나왔네. 고시까지 또 비슷한 그런 또 길들을 걸어오면서 아마 지역의 두 수재가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윤준병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기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 기자협회에서 많이 들은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업무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 이상의 기획 능력이나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면 되게 뻣뻣하시다고 목이 잘 굽어지지를 않는 분인데 약간 관료 성향이 좀 강한 특징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성엽 의원도 마찬가지, 윤준병 후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되게 대민 친화적인 스타일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은 분명히 붙는 거는. 근데 사실 이번에 윤준병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 두 사람의 어떤 그런 큰 차이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분명히 어떤 민주당 바람의 영향이 좀 크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실질적으로 이 윤준병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울시 부시장을 지금 영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급 자체가 부시장이지만 사실 차관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높은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별명이 그 난제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결사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동영 현 의원 후보도 지금 해결사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분은 윤준병 앞에 밀어주깁니까? 아니 이분 앞에 하나가 더 붙었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난제 해결사.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간다. 뭐 이런 별명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쪽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은 정읍구청에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이분이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정읍고창 선거구 특징이 또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선거구들이 대부분 다 도농 복합 선거구입니다. 맞습니다. 정읍 지역과 함께 고창 지역도 지금 이게 같이 선거구로 묶인 지역인데 지지율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정읍 쪽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다소 내부에서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정읍 쪽의 면 지역하고 고창 지역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좀 높게 윤준병 후보가 높게 나타났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후보가 사실 한 지역에 지금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정읍과 고창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읍은 고창보다도 유권자 수는 많죠. 그런데 이제 두 후보가 같은 지역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어서 아마 소지역주의 그 투표 경향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제 고창의 이제 민심들이 또한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결론만 놓고 보면 사실 고창에서든 그리고 정읍에서든 윤준병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윤준병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안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이건 네거티브로 봐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인 갑질 문제들이 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얘기들이. 네, 예. 한 설이 지나면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여성원들을 중심으로 부인이 좀 갑질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물론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뭐 현재 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 여성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폭로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는 정말 이분을 우리들이 정말 어쩌면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데 반대로 돌아서서 오히려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정도가 꽤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고창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박우정 그렇죠. 군수라고 예. 이전 바로 맞아요. 지금 현재 음. 이전 고창 정부 수장이었던 박우정 군수 맞습니다. 저 부인이 갑질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역 정서 같은 경우 그런 그 갑질에 대해서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렇죠. 경우가 있죠. 근데 예. 사실 어찌 보면 정읍이 핵심 중심지지만 고창 같은 경우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그 맞습니다. 표들인데 예.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민감한 사안이죠. 특히 최근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쩌면 다른 종류의 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더더군다나 고창을 수성하지 못하고서 사실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판세라고 본다면 예, 고창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고창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생각이 되고요. 고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더 저도 언론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모두가 지금 고창을 두 후보 다 지금 공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재경 고창 중고등학교 동문회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직 속 또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보좌관으로도 또 활동을 했었던 분인데, 예, 뭐 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예, 송금호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윤준병 후보를 예,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것은 심각한 예, 좀 나름대로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아마 촉각을 굉장히 좀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현재 봤을 때는 20% 격차로 윤준병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자 21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재까지는 뭐 큰 분위기에서는 윤준병 후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흐름상에서는. 그렇죠. 예, 흐름상 굉장히 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김한 예. 기자 혹시 우리 댓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네. 있는데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벌써부터 예. 오늘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예.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신 스티븐 씨가 유성엽 의원에 대해서 시장 출신에 3선했는데 정읍은 인구 10만 명도 붕괴될 판. 네. 다 붕괴는 돼요. 어디 네. 지역이고. 네,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예,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때 큰 소리 낼 때는 좋았지. 지금은 철새 정치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뼈 아픈 나오네요. 얘기도 있네요. 예. 또 뭐가 있을까? 참 그 철새 정치와 같은 이야기들은 정말 치명적인 예, 당사자 입장에서 나쁜 대목이죠, 사실. 예. 전북은 어느 누가 정치해도 발전이 안 되네요. 중앙 정부에서 먹어주는 인물이 없어요.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의원님들 반성을 해야 될 얘기고, 네네. 조금 이번에 21대 총선을 거쳐서 전국적인 인물 하나 좀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읍은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바로 다음 선거구로 한번 넘어가